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홍보. 지금 6기 실전 투자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2회차 수업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녹화본으로 제공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홍보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 모든 게 AI 서버 쪽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AI 서버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성장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AI 서버 쪽이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했죠. 지난 시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급 부족의 원인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 그러면 엔비디아가 원인이냐? 그러면 TSMC가 문제였고요. TSMC가 문제였냐? 코어스가 문제였냐? 그런데요. 이제는 HBM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완화되고 있다. 완화. 그러면서 점점 이제 Q가 커집니다. Q가. 이번에 엔비디아 GTC 2024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B100 블랙웰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가격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H100의 가격이 거의 프리미엄 붙었을 때는 4만 달러 정도였잖아요. 4만 달러인데도 무려 10개월이나 기다려야 했죠. 40주 기다려야 됐는데요. 자, 요게 이제 풀렸죠. 네, 풀렸습니다. 어느 정도 풀렸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서너 달. 저는 이번에 이거 출고가가 25,000불에서 4만 불인지 처음 알았어요. 네. 왜냐면 25,000불에 누가 샀나? 아무도 못 샀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지금 4만에서 한 5만 불 정도. 왜냐면 이거보다 성능이 거의 4배가 좋거든요. 4배가 좋은데 생각보다 안 비싸. 그거는 결국 공급 부족, 완화가 됐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아주 비싸게 팔아먹을 프리미엄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물량 확대적으로 막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AI 서버 쪽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이제 일반 서버 쪽으로 수요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AI 서버하고 일반 서버가 뭐가 다르냐? 야,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거 있잖아요. 요 CPU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2개 딱 써가지고 DRAM 잔뜩 넣고 DRAM 한 500GB 넣고 그리고 SSD 엔터프라이즈 SSD 같은 거 1TB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이런 서버를 만들죠. 요게 한 7,500불 합니다. 근데 AI 서버는요. GPU 몰빵 GPU H100 같은 거 요거 8개 씁니다. 그리고 HBM3를 80GB를 씁니다. 그리고 DDR5도 씁니다. 그리고 SSD도 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많이 써요. DRAM까지 많이 쓰는데 SSD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반 서버 쪽에서 이 물량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반 서버 투자를 줄이고 AI 서버 쪽으로 집중하니까 가장 큰 타격은 결국 낸드 플래시였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컴퓨팅 파워를 구현하는데 가격도 좀 떨어지고 하면 이제 일반 서버 쪽으로 조금 이제 흐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커모디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커모디티 쪽에서 특히 DRAM 쪽에서 이제 온기를 좀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 업체들 그리고 이제 서버 OEM 업체들의 지금 DRAM 재고가 굉장히 문제였죠. 낸드 재고도 문제죠. 근데 DRAM 재고, 특히 레거시, DDR4 같은 것들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정상 수준까지 왔어요. 정상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거를 리스토킹 해야 되죠. 재고를 다시 축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재고 축적하면 커모디티 DRAM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DDR4 만들까요? DDR5 만들까요? DDR5를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DDR5 관련주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에 오고 있고 자, 그게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런 밸류 체인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원익 IPS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고 오늘 제가 분석 드릴 회사는요.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 이번 주 분석은 정말 지난해 못난이 주식들, 못난이 기업들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또 하나 좀 중요한 흐름이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정말 깜짝 발표했는데 마하1. 이게 네이버에다가 납품하는 건데 한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ASIC 반도체죠. 주문형 반도체고요. 굉장히 라이트한 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론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학습용보다는 추론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 포인트, 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점점 이제 이런 쪽의 수주를 삼성이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들한테. 그리고 결국 온 디바이스 AI도 되잖아요. 온 디바이스 AI도 결국 ASIC이거든요. 주문형 반도체죠. 그래서 퀄컴, 애플 같은 업체들이 이런 칩들을 설계할 거고요. 이게 로컬에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줘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최근에 애플의 행동이 좀 미묘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게 구글 제미나이하고 협력을 한다. 그러니까 LLM이 지금 애플이 없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없고, 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SLM 혹은 SLLM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온 디바이스 AI용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LLM은 외부에서 하는데, 정말 이제 구글 제미나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군데 초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챗GPT 쪽에도 던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픈 AI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 중국의 바이두하고 LLM 협력을 한다. 바이두, 중국. 이건 이제 어니봇이라고 있거든요. 팀쿡이 막 가서 이렇게 립 서비스를 엄청 해주고 오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아요. 아이폰을 중국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애국 소비 때문에 아이폰이 제일 타격이 크죠. 화웨이의 부활에 타격이 가장 큰 게 아이폰인데, 자, 여기에다가 AI를 심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LLM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를 하면 중국 당국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중국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0%대이긴 하지만 중국에 팔 때는 중국의 LLM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이제 그렇게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팔 때는 중국의 LLM을 쓰려고 하는 거고, 정말 이제 중국은 정말 철저하게 장벽을 쌓고 폐쇄적으로 그렇게 가는 그림 같습니다. 그게 AI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지, 네, 아니면 악수가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 같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든 이런 이제 ASIC 반도체들이 늘어나면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일반 DRAM, DDR5 같은 DRAM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은 일단 PC 쪽에서 보면 칩이 고도화되면요, 주로 뭐 AP겠죠. 이렇게 고도화되면 GDDR 같은 것들을, 그래픽 DRAM, 뭐 세븐 같은 것들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로우 파워, 요런 약간 주문형 DRAM, 그러니까 로우 파워인데 약간 모바일 DRAM 같은 PC DRAM,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쓰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쓰면요, 이게 면적이 확 줄어요. 면적이 60% 이하로 줄거든요. 이런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 DRAM 같은 경우 LLW 같은 것도 있죠.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 PC나 AI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의 흐름들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퀄컴이 이번에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야기했죠. 최근에 인텔이 공개한 AI PC는 그거 가짜다. 그래서 6월에 지금 퀄컴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내놓는데 정말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간만에 아비코전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수동 소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3대 수동 소자라 그러면 커패시터, 요즘엔 MLCC, 그죠? 그리고 인덕터, 저항. 이게 3대 수동 소자인데요. 저항은 약간 쩐떼기라고 하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정말 돈이 안 남는 거. 많이 쓰는데 정말 싼 거. 그래서 인덕터가 아비코전자 같은 회사들한테 중요한 거고요.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나 사막 콘덴서,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고요. 자, 인덕터가 이 회사의 메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DDR5 쪽에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새로운 제품, DDR5 모듈에 이게 대거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최근 실적이 엉망이었냐? 네, 여기도 삼성향. 바로 납득이 되시죠? 네, 삼성향이 메인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DDR5, 서버용 DDR5를 주도하는 거는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서버용 D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사실 모바일 D램 쪽이 오히려 또 더 중요한 상황인데 이번 사이클에서 DDR5부터 서버향 쪽으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절치부심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 수동 소자 회사이긴 한데요. 실제로 근데 회사의 매출의 4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럼 나머지 60%. 50에서 60%는 어디서 나오냐? 자회사에서 나옵니다. 자회사 아비코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기판 업체입니다. 기판. MLB. 특히 전장 쪽이 주력이에요. 전장.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시장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좋지 않았는데 아비코테크도 이제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턴어라운드를 이제 조만간 기다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동 소자하고 자회사 둘 다 뭔가 좀 새로운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작년 실적 한번 볼게요.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1250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7억 기록했고요. 현재 오늘 날짜 3월 26일자 시총은요. 한 1600억 정도 내외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1500억, 영업이익은 한 12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좀 어정쩡합니다, 사실. 어정쩡한데, 자, 대한민국은 무슨 시장? 네, 턴어라운드의 시장. 그래서 주가의 폭은 굉장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잘 나가는 회사들 밸류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처럼 쌀 때 사서 오래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런 회사도 한번 지금 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에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가정에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